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연간 계획서랑 보건 업무일지를 한번 써볼 텐데, 보건 연간 계획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힘들어요. 이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건 관리자가 1년 동안 해야 될 내용을 모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건 관리자가 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 이 보건 연간 계획서를 쓰는 게 아무래도 어렵겠죠. 저도 그렇고 지금 보건 관리자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제가 알지는 못해요. 이게 되게 많은 사항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연관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양식이 있으시면 뭐 전임자분이 쓰신 양식이 있으시면 그거를 조금씩 수정을 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거기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을 쓰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고 일단 작성을 해보겠지만 일단 땡땡땡 산업 보건관리자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2019년 2019년 연간 보건 계획서 계획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연간 보건 계획이니까 일단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좋겠죠. 카테고리를 해서 뭐 안전 보건 보건 관리 체계 선정부터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월차별로 나누는 거니까 1월 2월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세부 내용 보건관리 체계의 문제에서는 일단 안전, 보건, 관리, 팀, 원 선정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더 밀게요.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것도 좀 더 밀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팀원 선정으로 해서 1월에 선임 변경 없음 뭐 이렇게 변경시 작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관리 팀원을 선정을 하고 적어놓은 거를 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있잖아요. 안전보건 체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있어요. 사업주부터 해서 위원회,
책임자, 음, 이렇게 있고, 관리 감독자, 담당자, 근로자, 관리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체계, 선정을 하는 거죠. 사업주는 사업주 그대로 있을 거고, 완전 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도 따로 선임된 분이 계실 거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요분들도 새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뭐 전에 있으신 분들을 계속 위원들로 계속 드셔도 되지만, 그 중에 변경이 있을 때는, 한 업체가 빠져나갔다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변경시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보건관리, 협력체계 구축하시면 되겠죠. 협력업체별로 보건팀은 아니고, 보건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안전이랑 보건에 대한 부분을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다 보면은 일에 일관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시에 작성을 하는 걸로 하고, 이걸 그냥 다 변경시에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튀운 다음에 이렇게 변경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 또 제가 써놓은 걸 보면은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이거는 본사에서 나오는 거를 쓰시면 되고, 거의 매해,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매해 바뀌는 경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연간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신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 규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신다는 걸 변경시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있지만 노사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인원, 위원 선정 및 구축, 이렇게 해서 1월달, 2월달, 이렇게 12월달까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여기 6월달에 했으면, 7월달에 했으면 7월 15일에 팀원, 안전보건 관리자 땡땡땡 선임 되었고, 6월달에 5월달에 6월 11일에 퇴임, 누구 퇴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칸을 넓게 해가지고 다 보이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보건관리 체계를 작성을 하셨으니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봤던 걸 참고하면, 유해인자, 위험, 사항, 예방조치, 이걸 하시면 되겠죠. 예방조치, 이런 걸 하시면 되고, 일단 작업환경
측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작업환경 측정을 하시면 이제 따라오는 게 특수검진, 특수 건강검진, 그 다음에 일반 건강검진, 표시 건강검진. 건강검진의 종류가 보시면 건강검진의 종류가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며칠 전, 일반, 이렇게 5개 있죠. 임시는 이렇게 유적연자가 다수 발생할 때가 있으니까 임시 건강검진, 며칠 전 건강검진. 시행시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 주기로, 저희는 6개월 주기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주기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3월달에 일단 3월 12일 시행이라고 치시면, 여기가 아니에요. 3월 12일에 이행을 했다고 치시면 9월달에 하시면 되겠죠. 9월 9일, 9월 8일 시행,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4월 한 15일 시행했다고 치시면 10월 달에도 작업환경 측정을 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10월 1일 2일 시행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는 며칠에 시행을 했다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획만 짜실 때는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놓는 게 좋겠죠. 언제 3월달에 시행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이때 노란색 표시해놓고, 이때 노란색 표시해놓고, 4월달에 진행 예정이니까 4월달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팀원 선정 있으니까 퇴임 예정일 때 노란색, 선임 예정일 때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건관리 체계 선정을 하는데 3월달에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3월달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도 이건 바로 하면 좋으니까 1월달에 할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관리 규정도 1월달에, 선정 구축도 또 그냥 1월달에. 며칠 날 했는지, 며칠 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월달에 할 거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보건 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보시면,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새해니까 1월달에 한번 하고, 화절기 위험하니까 한번 하고, 11월달에 환절기이기도 하고 동절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월 1일이니까 보건관리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건강 목표 세우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6월이니까 건강 관리
목표 달성 이렇게 목표 달성 이렇게 뭐 건강 보건 사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되겠죠. 3월 달에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했으니까 4월 달에도 결과를 토대로 환경 관리, 작업 환경 관리, 기타 뭐 금지, 소음, 유기용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했던 거에서 결과가 나온 것 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겠죠. 청력 보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밀폐 공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위험성 평가, 보건, 순회, 이것도 안전보건, 합동순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업체, 합동순회, 보건 이렇게 같이 해서 순회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노사협의체, 노사합동점검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험성 평가는 매달 시행하는 게 좋으니까 매달 12월까지 적어주시고 위험성 평가 한 1일자를 적으면 되겠죠. 1월 30일 22일 27일 이렇게 적어주시고 2월 달에는 좀 빨리 해서 18일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전보건 합동순회 요것도 그냥 안전팀이랑 같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매달 시행을 하면 되겠죠. 위험성 평가 하면서 같이 시행하면 좋으니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사 합동 점검이랑 노사 협의체 회의 진행은 격월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격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격월로 해서 1월 27일에 딴 걸 했으니까 26일 6일은 좀 빠르고 28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위험성 평가랑 안전보건 합동순회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이게 먼저 안전팀이랑 보건팀이랑 협의를 거치고 나서 노사협의체를 할 때 같이 말을 하시는 게 좀 더 정리되고 더 많은 내용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내용이 찾아보면 이렇게 점검을 했으니까 작업 환경 모니터링, 작업 환경 관리를 했으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업 환경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관리 모니터링은 아무래도 이 보건 관리, 안전보건, 합동 순회 점검 이전에 하는 게 좋겠죠. 27일에 했으니까 27일에 할 거니까 한 20일쯤 22일쯤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둘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둘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문제가 더 발견될 수 있잖아요. 혼자 먼저 문제를 발견해봐야 뭐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토대로 둘이 할 때 말을 하고 둘이 할 때 말을 한 걸 토대로 또 뭐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할 때 말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뭐 보건관리자가 일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또 관리를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또 뭘 해봐야 되나. 관리 참고를 해보면 뭐 위험물질 관리라든지 위험물질 관리를 위해선 보호구 지급 선정 이렇게 있을 거고, 또 MLDS 관리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위험물질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위험물질 들어올 때마다 시행을 해야겠죠. 이거는 들어올 때마다 하니까 그냥 일단 빼고, 진행을 하고, 자, 이제 일단 빼고 진행을 한 다음에 요것도 그냥 반입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반입을 했을 때 뭐 3월 달에 위험물질이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휘발유 3월 18일 반입, 28일 반입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고, 반입을 했으면 반입 관리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위험물질이다 보니까 반입했을 때는 이런 반입 양이랑 위험물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리스트를 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특별안전보건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해서 이따가 나중에 특별안전보건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보건 관리물질 일지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일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일지를 참고하셔서 특별관리물질의 경우에는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관리물질 일지가 있으니까 일자랑 물질명, 사용량, 재고량, 작업 내용, 작업자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관리 물질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36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MLDS 물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물질 구성 성분
항목에 있는 거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적혀 있어요. 혼합 물질의 경우 5가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카스 번호라고도 옆에 물질 옆에 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36개를 다 알고 이게 이거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안전관리 물질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 물질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 물질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 F를 통해서 찾기를 해서 뭐 7440 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찾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카스 번호가 정확히 똑같은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뭐 7440-0201이다 이럴 02-1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카스 번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번호랑 똑같다 라고 한다면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특별관리 물질 일지에다가 취급 일지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네. 보시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물질명이 니켈 및 그 화합물이다 라고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량이 20 리터다 리터 적어주시면 되고, 재고량은 한 500리터 된다. 재고량은 500리터. 그리고 작업 내용은 항파기 작업 이렇게 이런 거 아니겠지만 하여튼 항파기 작업에 이거 했고, 작업자는 서명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취급일자는 2018년 12월 22일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다른 걸 적어주셔도 되지만 특별관리 물질이다 보니까 취급일지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거 복사를 해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고 특별관리 물질이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정의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두시면 되겠죠. 이런 걸 해서 취급일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땡땡땡 산업 땡땡땡 산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회사 마크를 붙이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관리 취급일지는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거기까지는 알아봤고, 보호구 지급 선정, 이제 작업환경 관리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관리 분진, 이런 분진 소음 유기용자에 대한 관리를 할 때 보호구를 선정할 그 일이 많겠죠. 그러면 이때 시행을 할 예정이다 라는 걸 미리미리 몇 월 달에 시행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 두시면 되겠죠. 이게 4월 15일 날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12일에 했으니까 12일쯤에 나오겠죠. 그러면 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한 25일쯤 해서 선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걸 하시면 되겠죠.
뭐 지급이야 수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적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지급 선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이 나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MSDS 관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MSDS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또 반입시마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취급자 교육을 하시면 되겠죠. 취급자 1월 15일, 11일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도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3월 달에 4월이네요. 여기는 4월, 여기 4월 11일에 MSDS 물질 중에 박리제 최초 반입, 그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직업 관련성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있네요. 근골격계 유해 요인이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또 뭐가 있을까요? 근골격계, 그리고 뇌심혈관 관리, 뇌심혈관 관리, 근골격계 관리,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여기는 뭐 사내 뭐 기술교육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다른 분이 쓰신 계획 일지거든요. 그건 교육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전임자분이 쓰셨던 내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분이 정리를 되게 잘 해두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막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걸 참고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참고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금 작업환경관리 있고,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라든지 밀폐 공간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야, 보호구 지급이야, 뭐 이렇게 있는 거고, 보호구를 구입이 따로 있겠네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각자가 이 사업장마다 필요한 그런 조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작성을 해두시고, 혹시 뭐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하셨다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추가를 해서 적어두시면 되니까, 너무 막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 뭐 어디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유해 요인에 대해서는 2월 달에
6월 1일에, 뭐 2월 2일에 유해 요인 최초 조사를 했다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또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네, 이건 뭐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월이니까 1월 2일쯤에 건강 목표를 세웠으니까 직무 스트레스 측정 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측정 도구가 있으니까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스트레스를 측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직무 스트레스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직무 스트레스를 이제 확인을, 내가 어느 정도구나, 대충 어느 정도구나, 직무 스트레스가 좀 힘들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평가지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나의 상태 진단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금연원 이 페이지에 같이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간이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내기술교육은 뭐 사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사에서 하는 것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사에서 한 10월 달쯤, 저희는 좀 늦게 하는 편이라서 10월 22일에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뭐 또 한 이때쯤에 5월달에 5월 11일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내에서 교육을 했다면, 본사 교육을 했다면 본사 교육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청력보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업환경 측정을 하시고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은 시행을 해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서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한 거를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거야, 미리 계획을 세워두실 수 있잖아요. 청력보존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1월 좀 안 바쁜 날 13일 이때 계획 수립을 하고, 이때까지는 3월달에 시행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9월달에 측정한 거에서 소음이 크게 나왔다 하면은 10월달에 하시면 되잖아요. 10월 28일에 청력보조그램 프로그램 실시. 이게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검사가 나오고 이제 6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60일 이내에 바쁘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안 나왔는데 일을 해 두시는 것도 좀 귀찮으실 수 있지만 미리 작성을 시간이 남으시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1월 한 13일 했으니까 14일쯤에 밀폐 공간
밀폐 공간 관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수립을 하고 뭐 이거는 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밀폐 공간을 따로 관리 안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냥 계속 킵해놓고 보고 계시면 되는 거죠. 내년에 쓰려면 내년에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사업장에 가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고 구입 같은 경우에도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야 되니까 28일에 했으니까 10월쯤에 시행을 하는 게 좋겠죠. 11월 1일에 바로 보호구, 귀마개 및 귀덮개를 사는 거죠. 구입을 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게 또 선정 이렇게 같이 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좀 편하니까. 이것도 보호구 지급 선정 있잖아요. 여기 10월 달에 28일 날 계획을 했으니까 한 29일쯤에 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선정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 연결된 거라서 하나하나씩 작성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떤 업무 틀로서 보고 일을 하셔도 되고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방학할 때도 방학 계획서 옛날에 쓰듯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기 보건교육, 정기안전, 특별교육, 보건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렇게 실시를 할 때마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기안전보건교육은 12월까지 매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시행을 하고 1월 2일 2월 30일 30일이었구나 2월 한 12일 이렇게 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안전교육은 특별안전에 대한 특별보건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실시를 하시면 되고 그때 필요할 때 1월 24일 이렇게 특별안전 교육 실시 이렇게 실시 활성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로 있는 거고 건강상담 이렇게 건강상담 언제 건강상담 일자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매주 월요일 시행 이렇게 적어주신다든지, 월요일은 아무래도 좀 바쁘니까 수요일쯤 되게 좀 루틴하게 지루해질 수 있을 때쯤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맨날 하는 거다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병합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면 건강 프로그램을 한 게 있나요? 보건관리 프로그램 시행하는 거 이외에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이라고 해서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근로자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간이 검사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간이 검사들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체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뭐 매주 화목 신청자에 한해서 시행 중,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또 혈압관리 프로그램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매월 이제 협력업체별로 협력업체별 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2일 땡땡산업 그리고 2월 9일 땡땡건설, 그리고 3월 23일 땡땡 중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게 제가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보면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총구입, 그리고 뭐 보건 관련 기구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기계를 구입을 한다고 하셔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하면 고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고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학 계획표 이렇게 뭐 찾아보면은 뭐가 많겠지만, 요즘에 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누가 먼저 작성을 해 놓은 게 따로 없나 봐요.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요거대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표를 짰잖아요. 근데 10시에 또 7시까지 하네요. 많이 자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적고 아침 식사를 하고 씻고 독서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대로만 진행을 하려고 치면 화장실을 이제 한 번도 못 가네요. 이렇게 한 번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 그어서 여기 잠깐 조금씩 적어 놓듯이 이렇게 뭐 이때도 뭐 적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게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 넣어 두시면 되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 위주로 적어 놨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두시면 나중에 뭐 보건 계획을 짜신다든지 아니면 요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든지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